세계에는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 있는가 하면 여러 소수 민족이 모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들도 있죠. 소수민족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이미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배민족에 동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조상의 후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세계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실제로 연구가들의 10년이 넘는 연구에 의해 고구려의 후예로 밝혀진 소수민족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바이칼 인근의 소수민족인데요. 어린아이들이 자주 하는 수수께끼 중에 아리랑과 스리랑의 엄마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정답은 아라리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밀양아리랑의 한 소절입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낳네라는 구절에 언어이로 어린아이들다운 생각에 할 수 있는 수수께끼였는데요. 이처럼 민요로 언어이로 익숙한 아리랑과 스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소수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민요로 익숙해 불러보기만 했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소수민족은 이 단어들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이칼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예벤키족입니다. 아리랑은 맞이하다의 뜻으로 스리랑은 느껴서 알다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이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생김새도 우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예벤키족은 어원커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일부는 북시베리아, 주변 러시아의 소수민족으로 일부는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을 이불 삼고 대지를 요로 삼고 북풍을 친구로 삼고 짐승을 이웃으로 삼아 살아가는 8만 명 정도의 소수민족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체형, 예ben키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으로 혹시 우리 민족의 뿌리가 아닐까 하는 연구가 성행 중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옥저의 후예를 자처하고 있다고 하죠. 1960에서 70년대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소수민족 실태 조사를 벌인 기록을 보면 중국 쪽에 사는 어원커족은 스스로 우리는 고려에서 왔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원커족 샤몬이 부르는 무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하죠. 이런 주장들이 반영돼 지금 어원커 박물관에는 공식적으로 바이칼 기원설과 함께 옥저 기원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뒤 옥저의 일부가 말갈로 떨어져 나갔고 이들이 어원커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벤키인들은 거친 시베리아를 이동하다 보니 소규모 가족 단위로 생활하여 기원을 밝힐 만한 유물이나 유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가 쉽지는 않다고 하죠. 우리는 뜻을 모른 채 민요로 불려왔던 아리랑과 스리랑은 고대 북방 샤머니즘의 장례 문화에서 영혼을 맞이하고 이별의 슬픔을 참는다는 의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 선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더러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유전자와 한국인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70%가량이 비슷한 몽골로이드 유전형이 보여진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소수민족이라고 하면 흔히 고립된 원시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과 문화에 대한 의식이 또렷하다고 하니 정말 우리 민족의 후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중국은 현재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중국 관영방송이 밝힌 바 있는데요. 흔히 소수민족이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지배적 세력을 가진 민족에 비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언어나 관습 따위가 다른 민족을 말하고 있죠. 중국의 한족이 인구의 92%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소수민족들은 멸시와 차별을 받기 일쑤입니다. 소수민족들은 한족 주거 지역의 변방에 흩어져 살고 있고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들이 다른 나라에 병합되거나 독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국경 지역, 특히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변방에 한족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끊임없이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족 이주 정책은 해당 지역 소수민족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죠. 중국에는 지배 세력에 맞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 애를 쓰는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곳 중 대표적인 곳은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심각한 인권 상황이 알려지면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외모상 한족과는 많이 다르고 문화, 역사적으로도 한족과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중국에서 가장 차별받는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억압하다 보니 우르무치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또한 티베트에서의 독립운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티베트 다음으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소수민족은 묘족인데요. 묘족은 중국을 이루고 있는 민족 중 5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동방불패란 영화가 있었는데요. 주인공 임청아가 바로 묘족으로 나옵니다. 또한 아이돌 그룹 피에스타 출신 차오루가 한 예능 방송에 나와 묘족 출신이라고 밝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산악 지역에서 척박한 삶을 살아온 묘족은 주로 화전을 하며 살았는데요. 험한 산세를 이용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민족입니다. 중국 남부와 동남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에 주로 거주, 중국 한족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묘족이 먼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묘족은 저항 정신이 강한 동방의 집시 민족이라고 불리는데요. 대부분 중국의 남부 귀주성을 중심으로 해암성, 운남성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인구를 합하면 1000만 명 이상으로 규모가 큰 소수민족입니다. 공예기술과 예술에 뛰어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경 생활을 가장 일찍 시작한 민족으로 위구르족이나 몽골족 같이 북방계 소수민족들이 유목과 낙농업을 업으로 삼는 것에 반해 묘족은 농업을 주로 한다고 하죠. 기원전 2700년 신화시대 때 중원평원을 통치했던 전쟁의 신치 우천왕의 후손이라는 전설이 있는데요. 최근 이를 뒤엎는 연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나라로 끌려갔던 고구려 유민이 묘족의 뿌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북대 쌀사암 문명연구원 전임연구원은 1300년 디아스포라 고르려 유민에서 묘족은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돼 현지 민족과 융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이듬해인 669년 20만 명에 이르는 고구려 유민이 중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그중 중국 남방으로 끌려갔던 약 10만 명의 유민이 묘족을 형성한 중심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김연구원은 묘족이 남방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쌀벼와 같은 도작 용어를 사용하는 점, 고구려 주몽 신화와 마찬가지로 시조가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 신화를 갖고 있는 점, 체질 인류학적 특징이 한국인과 흡사한 점 등 총 19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고구려 유민이 묘족의 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무서운 영토 강탈 야욕으로 중국의 대한민국 뿌리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묘족이 고구려의 후예라는 사실은 절대 반가울 일 없죠.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지우려고 갖은 왜곡을 하고 있기에 더욱 묘족을 향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은 과거 역사 왜곡도 모자라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한국의 문화를 자국문화로 둔갑시키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념해 홍보 영상 얼음과 눈이 춤춘다를 만들었는데 해당 영상엔 한복과 상모 돌리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국가적인 행사에 한복과 상모 돌리기를 간접 출연시킴으로써 마치 중국 문화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끊임없는 야욕이 빚어내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중국은 서북공정을 통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민족과 역사 및 영토 주권을 중국에 편입시키려 하면서 위구르족이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하게 단합시켰고 서남공정을 통해 7세기부터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던 티베트의 역사를 중국의 일개 지방정부로 격화시켰죠. 묘족이 분리 독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리적 위치를 살펴봤을 때 중국 남방에 위치해 미얀마, 베트남 등과 인접해 있는데요. 인근 국가들의 국경지대에 있기에 매우 중요한 위치로 중국의 10대 도시 중의 하나인 곤명시는 매우 발전되어 있어 중국이 우선적으로 다른 나라와 흡수 분리 독립을 경계하는 곳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모순적인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산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현재의 통치 체제가 붕괴되는 일입니다. 소수민족의 독립은 이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여지없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족과의 역차별을 이유로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와 다양한 혜택들을 축소하거나 조용히 제외해버리는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크게는 주요한 혜택 중 가오카오라는 중국의 수능 가산점이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을 중국 사회안정과 국가통합, 나아가 공산정권 존립의 잠재적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특히 옛 소련처럼 소수 민족 국가로 찢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미미한 분리 독립 움직임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구이저우성에는 묘족 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묘족은 홍수가 나도 중앙정부는 구조대도 보내주지 않을 정도로 주민들을 버려두고 있다면서 돈벌이를 위해서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노약자들은 처참하게 살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묘족은 저항과 독립성이 강해 호주 인류학자인 게디스는 세계 역사에는 끝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이겨낸 두 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묘족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고구려의 후예답게 그들의 정통성을 지켜내고 소수민족의 차별과 탄압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